자, 이제 불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석굴암을 한번 안 보고 갈 수는 없겠죠? 자, 경주의 석굴암은 8세기에 김대성이라는 분이 창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공 석굴을 만들었어요. 원래 석굴이 있고 그 안에 불상을 모시는 전통은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있어 왔던 전통입니다. 그런데 당시 신라에는 석굴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석굴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본존불은요, 바로 항마촉지인이죠. 중앙의 본존불께서는 항마촉지인을 하고 계시고 이것은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중앙에 항마촉지인을 하신 석가모니 불, 본존불이 계시면 이를 둘러싸고 보살들, 제자, 천부, 인왕 등 39존, 39존이 사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깨달음의 구조를 3차원으로 표현한 불교적인 세계관의 구현일 뿐만이 아니라 당시 신라의 불국토를 구현하겠다는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이상을 반영하고 있겠죠. 자, 여러분, 본존불의 얼굴을 보면요. 정말, 부처님은 이런 얼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존재, 이 두 개가 어떻게 동시에 오묘하게 이 한 얼굴에 들어있을까 놀라울 정도인데요. 실제로 가서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평온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눈을 살짝 반만 감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앞에 서 있든 좀 옆에 서 있든 간에 계속해서 부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조형적으로는 균형 있고 비례감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대단히 절제되어 있어서 정말 부처의 내면이 얼마나 넓고 큰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께서는 굉장히 엄숙하고 숭고한데 그 주위를 둘러싼 보살상, 제자상, 금강역사상을 살펴보면 굉장히 리듬감 있고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적으로 다양성을 갖추고 있어서 당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성과 기술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부처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표현한 본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한 균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디 하나 일그러지거나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존불상의 얼굴 너비는 2.2자라고 하죠. 가슴폭은 4.4, 어깨는 6.6, 무릎은 8.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1, 2, 3, 4의 비율을 갖췄죠. 자, 본존불의 높이, 이 기준이 되는 한자는 본존불의 높이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본존부를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 비율 자체가 매우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신라인들이 막 이렇게 자루 쟀을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냥 자루 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뛰어난 미감과 어떤 직관적인 어떤 비례에 대한 안정감에 대한 어떤 미적 인식을 가지고 계셨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석가모니의 삶에서 출발해서 그가 깨달은 불교의 세계관, 수행법,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전파되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불교를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인간의 내면과 문명을 형성해온 깊은 사유의 전통이면서 시각 문화의 보편적인 언어로 바라보고자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불상 하나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깨달음과 자비, 그리고 시대 정신을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